되돌아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다가 실패.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간 이범석은 그곳에서 일본군의 학병으로 또는 징병으로 끌려나간 한국 청년들을 광복군 안으로 막아들이는 것을 제일 임무로 삼았다. 이역 수만리 일본의 강제에 못 이겨 싸움터로 끌려나가 요행 살아남을 수는 있었으나 전지에서 정전을 맞은 그들 한국 청년들은 갈 곳이 없었다.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에 불타있던 중국인들은 일본이 패전하자 줄인 이리 때처럼 일본군에 대해서 복수의 비수를 건너뛰었다. 같은 피부색에 차림새는 대일본 제국 육군의 군복차림이다. 피에 굶주리다 못한 중국 민중의 핏발전 눈엔 한인, 일본인의 구별이 없었다. 만일 일본군에 징병되어 있는 한국적 군병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날엔 어느 귀신 모르게 만리 타양에 원혼이 될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범석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시급성을 느꼈다. 그래서 중국 국민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일본 군대 내 한국적 군병들을 광복군 안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 한편 이범석은 이승만한테 편지로 또는 중국 주둔군 사령관인 웨드마이어를 통해 하지한테 속히 광복군을 귀국시켜줄 것을 부단히 간청했다. 그러한 어느 날,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2월인가 보다, 상해에 머물러 있는 이범석한테 하지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인 버나드 대령이 찾아왔다. 정확히 말해서 버나드는 미 군정의 정보국장이었다. 헬로, 제너럴 리. 나 하지 사령관과 그의 명령을 받아 제너럴 리를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이고. 한데 나만 데려가겠다는 거요? 아니면 우리 광복군 전부를 데려가겠다는 거요? 그건 물론 장군 한 사람뿐입니다. 나 하나를? 그렇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버나드 대령. 나는 수차에 걸쳐 우리 광복군에 소속한 비국을 요망해 왔는데 어째서 나 혼자만 데려가겠다는 거야? 하지 사령관께서는 새로 조직되는 국방경비대의 통일부장의 총책을 장군한테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여보시오. 왜 통일부장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나라가 독립이 됐어? 네? 내 나라가 아직 독립도 안 됐는데 날더러 그따위 통일부장 자리나 맡으라. 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기 전에는 아무 자리도 맡을 수 없어. 그러면 이걸 어쩌지요? 사령관 각하께서는 근영지 행기까지 내주면서 장군을 꼭 모시오라고 했는데.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하기 전엔 감투 따위에 미련을 가질 나도 아니거니와. 나만 훌쩍 떠나보시오. 중국 안에 있는 수만 광복군들은 누가 돌볼 것이오? 그런가 하면 공산당으로부터의 유혹도 없지 않았다. 장군, 지금 남조선의 정치정세로 말할 수 없이 혼란의 골치가 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언제 황국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오니 차라리 모든 게 안정된 북조선으로 황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일 장군께서 북조선으로 황국하신다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장군을 영웅으로서 맞을 것입니다. 이놈! 아픈 수작 짝짝해라. 내가 언제 영웅으로서 금유하냐 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냐? 오랜 세월을 두고 전진에서 영과 육이 한 가지로 단련된 탓일까? 이범석 한테는 무언중에 상대방을 외경시키고 제압하는 힘이 있었다. 로이드 안경 태안에서 불을 뿜듯 번쩍 이룬 안광의 힘일까? 아니면 굵직굵직한 골상 탓이었을까?
어쨌든 누구든 이범석과 마주 대하기만 하면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전에 그 위풍에 눌리어 스스로 외정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 그 음성에는 역발단이라 일컫는 항우가 감히 따르지 못한 저력과 자신 넘치는 힘이 있었다. 그가 환국한 뒤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의 도조 히데키나 무소리니 한 가지로 파시스트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도 이러한 외향적인 조건이나 내면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범석은 그 몸뚱아리 전체가 열정도 뭉쳐진 것 같은 정열하였다. 그러한 이범석이었기에 그가 한번 고개를 가로흔들면 그의 앞에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상해에 있는 공산당들은 이범석보다는 그의 아내인 김마리아를 움직여 이범석 일적을 독조선으로 끌어들여 선전적인 정치적 포석을 하고자 도심하는 것이었다. 사모님, 북조선으로 환국하십시다. 북조선으로? 남조선 사정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적 혼란이 심한 데다 식량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날마다 수백 명씩 아세자를 내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남조선의 정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장군의 고향은 남조선은 뿐만 아니라 김정 민주정부도 서울로 환국했고 모든 게 서울을 중심에서 벌어졌는데 어찌 북조선으로 간단 말이야. 그건 사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조선 정부의 수단은 태양이지. 속을 가려우시다. 그건 공산당들이 하는 소리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소리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선의 대권을 잡을 것은 공산당이 뻔한 다음에야. 그도 싫소. 그따위 엉터리 시다. 공산당이 나라를 위해서 한 짓이 무엇이라고 조선의 대권을 잡고만 간단 말이오. 아니, 사모님은 조선 공산당의 협력한 하일 투쟁사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듣기 싫다 하지 않느냐? 이런 수작을 열어놓으려거든 썩 내 앞으로 누가 나가라. 아니, 사모님, 어째서 공산당을 그토록 미워하십니까? 사모님 오빠들도 소련 적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어지. 이놈! 그래도 썩 물러가지 못하고 입을 열려. 이러한 가운데 날이 가고 달이 간다. 하루가 가면 그만큼 귀국하지 못하는 초조감은 조금더 짙어지기만 했다. 그런 중 드디어 때가 왔다. 6월 14일에 마지막 상해를 떠나는 귀환선편에 이범석과 광복군은 한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군이 한국한다는 소문이 났으니 아니면 광복군 환영비원회 지령이 있었던 까닭이었을까. 광복군이 상륙하는 인천 부두가엔 수만의 인천 시민들이 모여들어 광복군 환국을 환영해주는 것이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팥을 그리운 채 조국 땅 저 멀리 초가집에서 가냘프게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바라보면서도 상륙하지 못하는 초조감과 안타까움에 가슴만 저리던 광복군은 인천에 상륙하게 되자 생기가 되살아나는 모양이었다. 대호 정연하게 오무도 당당히 조국의 땅 위에 힘찬 걸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8.15 해방 첫돌을 맞았다. 이날 군정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공동 경축 기념 식당에 다녀온 이승만은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불쾌하다 못해 우울해지기조차 했다. 도무지 그 한이란 자라 배신을 못 견디겠단 말이야. 오늘 아침 10시 이승만은 민주의원 의장의 자격으로 군정청에서 열린
한미 공동조초의 경축 기념 식장에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를 맞아주는 하지의 태도부터가 벌써 비위를 상하게 해주었다. 헬로? 어서 오십시오. 닥터. 안녕하십니까, 장군. 더운 날씨에 노구를 이끌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에 겨우 스승 댁에서 시대 써볼 수 없을까? 장군은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내기를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겨우 삼각산까지 길막길 결정이다. 그것만은 사양하겠습니다. 공연한 짓을 하다 닥터리께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간 큰일이니까요.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해서 자존심이 깎이는 일도 아닐 텐데 장군에게 솔직하지 못한 성품은 그런 데서도 여실히 나타나니 유감된 일입니다. 하지의 얼굴엔 노골적인 불쾌감이 일었다. 뭐라 한 번 더 역습을 해야겠는데 적당한 대꾸가 떠오르지를 않았다. 하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불쾌감이라도 씻으려는 듯 파이프 담배를 붙여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 오연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애써 이승만 따위는 무시한다는 듯 한 자리 건너 옆에 앉아있는 김규식을 손짓해서 옆으로 부르더니 뭔가 다등한 채 귓속말을 속삭이는 것이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런 자는 당장 한국 땅에서 쫓아버려야 돼. 이승만은 불현듯 생각난 듯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는 떠듬거리며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다. 파파? 누구한테 편지입니까? 주 제네럴 메가더? 오, 파파. 메가더 장군한테 편지를 하시려고요? 왜요, 파파? 부탁이 좀 있어. 어떤 부탁이에요? 마음이 아무래도 내가 한번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요? 미국엔 왜요? 뭐 오늘 당장 가겠다는 건 아니야. 언제고 기회를 봐서 다녀오려고. 그래서 메카더 장군한테 미리 비행기편을 부탁했더니 파파. 건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먼 미국에 다녀오셔도 이 건강에 지장이 없을런지를. 마음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용사는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법입니다. 배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몸이 약하다, 일일이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용사나 같습니다. 독립운동도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시더라도. 아, 참, 파파. 저걸 좀 잡수십시오. 그게 뭐? 좀 미세스 리가 수박을 가져다가 화채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거구만. 한편 하진은 해방 1주년 첫돌을 맞아 조속한 시일 안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토록 하라는 국무성 훈령에 따라 평양에 있는 치샤코프 소련군 사령관한테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토록 하자는 서한을 내놓은 한편 좌우 합작 대표인 김규식과 여군영한테 기필 좌우 합작을 성공시키도록 하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그런 일 처리를 하고 난 다음 로치 군정장관을 사령관실로 불렀다. 장관, 그동안 보좌관들로 하여금 입법의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던 바 장군의 건의대로 입법의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보고이다. 그런 만큼 장군은 입법위원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해서 서둘러주면 좋겠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칙상의 문제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점령 정책은 조선에 민주주의 뿌리를 심어 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 만큼 역시 선거를 통해서 해야겠지요. 각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공산당이 완전히 입법위원을 장악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남조선의 현 실정으로는 조직이나 민중의 지지도에 있어서 공산당이 절대로 우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각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선거 결과에 대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미 군정에서 의중의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도록 관선 제도를 수심이 관선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가 아니겠어.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 한 군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법위원회에 밀어넣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상 제도상의 문제는 역시 나보다야 변호사 출신인 장군이 더 잘 아는 일이겠지요. 잘 연구해봐 주시고요. 네, 각하. 이제 입법위원이 개설되면 이승만이란 늙은이가 뭐라고 그럴까? 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길길이 뛰겠지? 다음 날 러치는 군정장관 이름으로 10월 달에 입법의원을 열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을 보고 이승만은 또 한 번 경로했다. 아지란 놈, 이젠 나한테 노골적으로 적대하려드는구나. 쎄한 놈 같아. 때마침 찾아와 있던 한국 민주당의 장덕수가 입을 열었다. 박사님, 입법의원이 생기게 되면 민주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되다니? 미 군정한테 버림을 받는 꼴이 되겠으니 말씀입니다. 자네는 그게 그렇게도 걱정이 되나?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박사님, 미 군정에서 민주의원이 엄연히 존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입법의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결국 민주의원이 싫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 설산이 속해 있는 한국 민주당에서는 입법위원회에 가담하면 되지 않겠나? 예? 미 군정에서는 입법위원회를 만들면 김규식 박사를 내세우려 할 게야. 그러니 버림받은 민주의원 따위하고는 손을 끊고 김 박사하고 손을 잡으라. 박사님, 박사님께서 그런 지나친 말씀을... 왜? 내 말이 잘못됐나? 그날 밤 개동에 있는 김성수의 집에서는
당의 중진들이 모여 긴급 간부 회의를 열었다. 입법의원을 개설하게 될 때 당으로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당론을 정해주자고 해서 연 회의였다. 모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집 주인인 인천 김송수를 비롯해서 낭산 김준현, 설산 장덕수, 가인 김병로, 우양 허정, 상산 김도연, 거기에 항상 찌푸리고 있는 듯한 유석 조병옥도 경무부장의 유니폼을 입은 채 참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백관수, 백남훈, 원세훈의 얼굴도 보였다. 미 군정의 의도는 무엇이오? 민주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을 새로이 또 만들겠다는 미 군정의 의도 말이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좌우 합작도 추진 중에 있고 하니 민주의원같이 우위 있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기관보다는 명실공히 좌우가 모여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이 입법기관을 설치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이승만 박사를 배제하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를? 그렇소이다. 왜 그런 거니? 하지 장군하고 이승만 박사하고의 사이는 고양이하고 개하고의 사이보다 더 벌어져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국사를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해서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에 그쳐야지. 개인적인 감정을 국사에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한데서야 하지 장군 같은 분이 그토록이나 옹졸하다니. 사람이 생겨먹기를 신경질적으로 생겨먹은 사람이라 옹졸한 거야. 사람들에게 말해서 뭐 하겠소이까. 이제 두 사람 사이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는 거지. 그거 참 낭패인걸. 그럼 어쩐다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당에서도 입법의원에 참여하는 게 옳을 줄 압니다. 그렇소이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입법위원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참여하기도 거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순 없죠. 우리의 당이 어디 이승만 박사한테 매여 있는 당이란 말씀입니까? 그건 설산의 말이 옳소이다. 당은 어디까지나 당이고 개인적인 유대는 유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떠받드는 사람이라 해서 당론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맹종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물론이죠. 이승만 박사께서 입법위원회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입법의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는 지금의 심경이 아주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 박사가 입법위원회 참여하겠다고 나서도 아디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서는데도요.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 박사를 배제해버리자 하는 게 하지의 속셈이니까. 그럼 입법위원회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소이까? 없소이다. 그럼 입법위원이 구성될 때 우리 한국민주당으로선 거기에 참여하기로 당 방침을 정한 거로 하고 인물 구성 문제인데 아직 정확한 인원수도 모르고 있는 형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우스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각 어떤 정파, 어떤 인물로 구성하는 게 옳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러치 군정장관을 만났습니다. 입법위원이 구성될 때 대강 어떤 인물로 구성할 거냐고 심중을 떠봤더니 선거를 통해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입법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우린 공산당한테 지고 맙니다. 공산당한테 지다. 그건 유석이가 더 잘할 텐데. 내가요? 경찰 책임자니까 말일세. 생각들 해보라고. 선전이나 조직, 단결에 있어서 공산당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지. 깊이 생각해보나 맞붙어 싸우면 지는 게고. 지게 되는 책임은 유석하고 장랑이 져야 돼. 아니 왜 나하고 장랑이 져야 돼요? 경찰 책임자들도 앉아있으면서 뭘 하고 있기에 공산당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냔 말이야. 모르면 헛된 소리 하지도 말아요. 당나하고 나하고 얼마나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알아요? 뿌리를 빼라고 뿌리를. 아니면 우선 대가리부터 쳐엎치든가. 자, 그 얘기는 그만해 두시오. 그것보다도 설사. 예.
설산이 한 번 더 이 박사를 만나 주시겠어? 만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무슨 일로요? 건국초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나갈 어른은 이 박사 말곤 달리 없는 거요. 만일 독립정부를 세우게 될 때 이 박사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서게 돼도 곤란한 일이고, 그러니 가능하면 미 군정의 정책 노선에 겉으로나마 협력하는 채만 해달라. 글쎄요, 원 너무 고집이 세는 어른이라 어떨는지. 설산의 그 청산유수 같은 응변이 이 박사 같은 어른을 설복시키지 못한다면 어쩌냐. 우린 다 정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인천 선생님도. 뭐라고 했어, 설산? 날더러 미 군정의 정책 노선에 협력을 하라고? 허정, 조병옥과 함께 도남당을 방문한 장덕수가 이승만한테 미 군정의 정책 노선에 협력해 주기를 부탁하자 이승만은 노기부터 뛰었다. 나를 셋째 접중으로 알고 있나, 설산은? 날더러 마음에도 없는 꼬리를 치라고. 박사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해봐. 박사님, 하지란 자의 속셈을 아시고 계십니까?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아시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몰라. 모르는데 어쩌겠다는 게야. 박사님, 하지는 독립정부가 서게 되면 이 나라를 김교식 박사한테 맡겨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그러지. 마음대로 하라요. 하지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겁니다. 바로 입법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 할 수밖에. 박사님, 정치가 감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정치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박사님, 왜 자꾸 외골수로만 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외골수로 나가려는 게 아니야. 자네들 자꾸 날더러 사대주의자가 되라 하니 생각들 해보시오.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 사대주의 때문이 아니야. 독립 정신을 못 가지고 사대주의로 흐르면 나라는 망하는 법이야.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미 군정인데. 칼날을 쥐고는 못 싸우나. 칼날을 쥐고라도 싸우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독립은 되는 게야.